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오늘은 부자아빠의 투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요.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이 과연 투자에 적합한 시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표로 쉽게 알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금리다. 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투자에 적합한 시점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금리와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지난 시간에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번씩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이 세 번째,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방법하고 경제 성장률과 비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금리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서 과거의 금리와 비교하는 방법. 우리 2008년도 보시면 우리나라 금리가 5% 수준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금리가 1.5%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 금리와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확실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대 우방국이기도 하고 또 최대 수출 상대국이기도 한 미국이죠. 미국도 보시면 현재 2015년 말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과거 금리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 물가 상승률은 이 파란색 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1.5% 수준이에요. 앞서 보셨듯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가 일치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은요, 비슷한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는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대비 금리가 낮다, 돈의 가치가 낮다 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려 하기보다는 물건을 사려고 하겠죠.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또는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보다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자산 버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할 때는 반대 상황이 연출되겠죠. 기준금리가 높다. 돈의 가치가 높구나. 그럼 사람들은 최대한 현금을 보유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그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더욱 현금을 보유하려 할 것이고요. 물건의 가치는 더욱더 떨어지는 이런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 좋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금리 수준은 물가 상승률과 정확하게 같은 수준이니까요.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보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경제 성장률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약 3%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서 보니까 기준금리가 좀 낮은 수준이네요. 자, 2008년도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2008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2.8% 수준이었습니다. 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앞으로 돌아가서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 금리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면 5% 정도 수준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에는 기준금리가 5%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2008년도 경제 성장률은 2.8%밖에 안 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률 대비 금리가 매우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금리가 높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았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경기 과열 국면이었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 압력이 높고 경기가 과열되는 국면에서 경제 성장률은 2.8%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높은 어떤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는 5%까지 올라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로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경기 과열 국면은 계속될 수 없다.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현재 금리가 너무 높고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과열 국면이 너무 심하다. 자산 시장에서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8년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지고 자산 시장은 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이번 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에서요, 제가 한 3% 정도를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이게 가장 커요. 경제 성장률.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12년부터 계속 2%에서 3%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큰 어떤 이변이 없는 한 이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기준 금리가 1.5%밖에 되지 않지만 계속 금리가 상승을 해서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겠죠.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가 함께 오를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경제 성장률만큼 한 3%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경기 과열 국면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시장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스터디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한 3% 정도까지 치고 올라오면 한 번쯤 조심해야 되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금리와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금리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보셨던 이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서 또 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코 경기 과열 국면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국면이에요. 하지만 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서 점차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경제 성장률에 준하는 수준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물가 상승률이 올라왔다 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금리와 함께 경기 과열 국면으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는 금리 인상 국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리가 낮은 상태임에 분명하고요. 하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서 물가 상승률과 함께 올라서 경제 성장률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으로까지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올라온다면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주식과 부동산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계속해도 될 것인가, 또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인가, 철수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부자 아빠의 투자 이야기,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아직 그 좋아요나 구독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또 여기 밑에 카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카페에 가시면 좀 더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카페에도 오셔서 많은 자료들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